사양을 발표하시면서 기본 전제로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였던 말씀하셨던 그 많은 안 좋은 기억, 사법살인과 오류에 의한 인권의 침해, 생명의 침해라는 참 뭐랄까요, 언유주얼한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요새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말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럼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법제도와 특히 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과연 인혁당 사건 같은 게 지금 다시 일어나리라고는 별로 그렇게 제가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 다시 나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 근래 겪었던 경우 아무리 지금 정치 체제가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좀 정상적인 차원에서 그 환경의 전제를 놓고 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운영법에서 그런 논의를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놓고 볼 것은 선생님가 쓰신 글 중에 이제 과거의 그런 경험들은 이제 일단 좀 뒤로 하고 과연 이런 오판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남는데요. 과연 오판이라는 또 하나의 언유주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완전히 폐지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의 개인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는 일단 저녁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이번에 토론자를 맡았으니까 토론자는 원래 좀 이렇게 반대되는 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형 존치론이나 폐지론이나 하나의 획일적인 그 제도와 적용을 전제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 존치론은 당연히 사형을 존재해놓고 그거를 작업제도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못해서 사형을 시키게 되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사형 폐지론을 한다면 과연 우리 사형을 없애버린다면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연쇄로 살인하는 소위 말하는 살인마라고 같은 생각만 해도 무서워 끔찍한 그리고 어린애를 함부로 이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과연 이렇게 정말 우리 일반인의 법관정에서 생각했을 때 저런 정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사형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큰 대전제의 생각 그리고 그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법 관습 그런 형태, 제도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자 또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집행하자 라는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주장보다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과연 이 두 상황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 중간적인 단계로서의 해결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그 정도로 주지 못할 정도라면 차라리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으로라도 사형 폐지론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고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 한 아이디어로 제가 생각해본 게 국민 참여 제도입니다. 소위 배신죄라는 주의 트라이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기존의 재판 말고 배심 재판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주게 하는 것이 어떤가? 또는 그런 뭐랄까 지금의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줄 수 없는 신뢰의 정도를 한번 주면서 제도 자체를 일단 바꾸지 않고 주면서 마음껏 자신을 변론해 보아라. 그리고 자신의 그 권리를 한번 구현해 보아라. 라는 소위 그 정도 절차에서 나오는 불만은 없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그 정도의 그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사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폐지해야 되겠는가? 없애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그때의 단계에서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제가 뭐 별로 사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우연히 찾던 중에 미국의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그 논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아 성폭행, 차일드 랩 그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루이지애나주에서 사형을 부과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살인이라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그 사법 살인의 경험 말고 살인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주된 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부르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자를 사형시킬 수 있느냐 이런 논의였어요. 그러니까 주된 얘기가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소위 proportion이에요. 비례하여야 한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9가지 우리 형벌 그리고 수많은 죄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 9가지 리스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사형을 만약에 지워버리고 우리가 비례를 논의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들의 법 감정과 그 사법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좀 갑자기 이 맨 위에 이렇게 바뀌면 너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다시 생각을 적응하기.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놓고도 당분간은 이걸 놓고도 이 비례 원칙을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약에 생긴다면 일단 그것을 저는 먼저 택하고 그 후에 조금 해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사형의 정당성을 논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좀 시사점을 얻었던 게 아까 우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형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법리에 관한 문제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사형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장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데요. 이 저자는 그 자연브레의 그 범죄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논거가 뭐냐면 첫째가 strong national consensus가 안 돼 있다. 살인을 부르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을 가하는 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거기에 동의가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논거입니다. 두 번째 논거가 균형에 맞지 않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거가 US 페널 시스템을 아예 그냥 망쳐버릴 위험이 있다. 왜?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사형을 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복의 이 개념으로 사형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오피니언. 그러니까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선진국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의 국가가 미국인데요. 다른 나라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좀 생각을 하자. 소위 연방대법원 판사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문제의 사형을 우리도 정치적인 문제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매년 하는데 아직 과반수 모으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 국민들 절반에 이렇게 물어봐도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의견이 팽팽하든지 아니면 존치하다는 의견이 높든지 아직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과연 우리 시스템과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과연 느끼고 반응할까를 생각해보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요청드리면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